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4년을 살며 40년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온 심리학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한 번의 식사만으로도 상대방의 진정한 인품과 깊은 내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심리학적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시든 그분이 평생 함께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어야 할 분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며 깊은 실망감을 느끼신 경험 말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다가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오랜 시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모든 면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상담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발견한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인품과 성격의 핵심은 의외로 아주 짧은 순간에도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식사라는 상황은 사람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던 분도 음식을 앞에 두고는 본능적이고 솔직한 반응을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관찰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한 끼 식사로도 그분의 진정한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기본적인 인격과 공감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새로 사귄 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미묘한 불편함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양 있고 세련된 분이었지만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 지인분은 식당 직원분들을 대할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빙하시는 분이 메뉴를 설명해 드릴 때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핸드폰만 보며 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했고 주문할 때도 마치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메뉴판만 가리키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료를 엎지른 작은 실수가 있었을 때의 반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일그러지며 정말 답답하네요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권력 거리와 인상 관리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같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앞에서는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분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무의식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짜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할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서빙하시는 분들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주문을 부탁하셨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는 반드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시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따뜻한 마음을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40년간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런 분들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좋은 마음씨를 유지하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분일수록 지속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작은 존중과 배려의 말 한마디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분이 앞으로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인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중요한 지점은 계산할 때 그분이 보이시는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반응은 그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간병하던 시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자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참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산할 때가 되면 갑자기 화장실에 가시거나 어머,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요 하시며 당황하는 연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깜빡하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분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손실 회피 성향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손실로 인한 고통을 이득으로 인한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끼는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이런 성향이 강한 분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상황을 극도로 회피하려고 하며 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태도가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 발견한 것은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분들이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은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은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결국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에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갱년기를 겪으며 우울했던 시기에 만난 한 친구는 식사가 끝날 무렵이면 자연스럽게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라고 말하거나 지난번에 언니가 내셨으니까 오늘은 제 차례죠 라며 상호적인 관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서 저는 그분의 진심 어린 배려와 우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우리 각자 계산하는 것이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라며 먼저 더치페이를 제안하시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것을 정이 없는 행동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원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 위에서 성립됩니다. 계산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는 단순히 그 순간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관찰 포인트는 그분이 음식 자체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깊이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새로 사귄 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미묘한 불편함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지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교양 있고 세련된 분이었지만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 지인분은 메뉴를 주문할 때 자신의 식사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저것 많은 음식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라며 두 분이 먹기에는 과도한 양을 주문하셨지만 실제로는 각각 조금씩만 맛보고 대부분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안함이나 아쉬움도 표현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분의 자제력, 감사하는 마음, 자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 등이 모두 압축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지연 만족 능력과 감사 지수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보인 행동 패턴은 단순히 음식을 낭비하는 문제를 넘어서 그분의 근본적인 성격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성을 보여주었고, 또한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감각함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자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어릴 때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단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음식에 대한 감사함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정말 성숙하고 지혜로운 분들은 음식을 대할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주문하실 때부터 우리 둘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시고 적절한 양을 신중하게 선택하십니다. 음식이 나오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네요. 라며 감사를 표현하시고 식사하시는 동안에도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강한 자제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의 즉각적인 욕구보다는 전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을 고려할 줄 아는 성숙함을 보여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저 역시 삶의 작은 것들에 더 깊이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64년을 살고 40년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며 터득한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끼 식사를 통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분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보이시는 언어와 태도, 작은 실수에 대한 반응을 통해 그분의 기본적인 인격과 공감 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관계가 깊어졌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과 배려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적이고 공정한 관계를 추구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시는 분인지가 계산 상황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대하시는 태도를 통해 그분의 자제력,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삶 전반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시는 방식부터 식사하시는 모습, 남은 음식을 대하시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전인격적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물론 사람을 지나치게 분석적으로만 바라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부족한 면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찰력을 갖추고 계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 그리고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과 인연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의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작은 등불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복잡하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끼실 때 다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와 인연을 이어가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